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소수 이론을 2차원에서의 역학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거죠. 전자기 이론과 미케닉스 시어리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2D 미케닉스. 2D 미케닉스로 갔을 때는, 자, 2차원 미케닉스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돼요? 그냥 우리가 마스를, 물체의 질량을 1이라고 합시다. 지금 물체의 질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이론 물리학자들의 주특기고 또 하나는 약간의 나쁜 버릇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로 두는 그런 버릇이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뭐 매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큰 역할을 갖다가 하지 않으니까, 방정식 풀 때. 자, 이러다 보면은 2차원에서는 우리가 결국 시간에 따른 파스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처음에는 R 벡터 어떤 t0라는 곳에 있었는데 임의의 시간에 t만큼 흘렀을 때 이렇게 되는 2차원 역학이란 이거지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이러한 마스가 1인 물체에 작용한 이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뉴턴 메커닉스예요. 그죠? 자, 그걸 써보게 되면은 결국 d 제곱 r 벡터의 dt 스퀘어가 f가 된다는 거죠. 마스를 1로 뒀으니까. 자, 뭐 얘기는 세오리의 얘기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R2라고 하는 2차원 평면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론인데, 이거랑 등가가 되는 컴플렉스 플레인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패스는 결국 복소수 경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로가 되냐면, 처음에 요점이 뭐였냐면, 어떤 복소수 z의 t = 0일 때, t0일 때 초기값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시간이 t가 되니까 어떤 gt라고 하는 복소수로 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외부에서 작용한 힘 역시 마찬가지로 복소수 g와 g바에 의존하는 복소수로 나타나는 힘이 작용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러한 뉴턴의 벡터 방정식은 뭘로 바뀌어 쓰이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결국 d 제곱 g의 dt의 스퀘어는 결국 f의 g와 g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d 제곱 x의 dt 스퀘어는 fx죠. 또 d 제곱 y의 dt 스퀘어는 fy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v라는 벡터는 dr 벡터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이 r 벡터가 누구에 대응됐어? 복소수 z에 대응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v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뭐가 된? 요거는 복소수 벨러시티가 된다는 거죠. 그죠? 복소수로 나타난 속도. 요것은 바로 dg d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뉴턴 방정식을 복소수를 이용해서 복소수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다시 쓰면은 결국 dv dt라고 하는 친구가 f의 g와 g바의 함수다. 이런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복소수 세계, 그러니까 2차원 복소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속칭에 예를 들어서 자, 2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가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속칭 케플러 제2 법칙이 바로 2차원에서의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행성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원궤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원궤도는 아닌데 돌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죠? 수성이 이렇게 왔다가 제자 이렇게 오지. 수성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헬릭시칼하게 이렇게 간다면 이건 3차원 운동이에요. 그런데 행성의 운동을 뭘로 계산한 거냐면은 케플러는 뉴턴이 이렇게 이러한 주기적인 운동, 이러한 주기적인 운동. 그 얘기는 수성과 태양을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할 수 있고 결국 거기서 평면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케플러 제2 법칙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얘가 가지는 수성은 너무 가볍고 태양은 너무 무거우니까 태양은 거의 안 움직인다라고 간주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성만 철사거리고 돌아다니게 될 텐데 바로 케플러 제2 법칙, 즉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얘가 갖고 있는 가운동량이 시간에 대해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성질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역학에서 했겠지만은 그래서 바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바로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만약에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케플러 제2 법칙이 깨지는 거죠. 그럼 가운동량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수성에 작용하는 이 힘이 거리 아래만 의존하지 않고 갈 때마다 각도에도 의존해야 돼. 근데 잘 알다시피 수성이 받는 힘은 거리 아래만 의존하죠. 떨어진 거리,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예? 제곱분의 1, 그죠? 거기에 비례하는 만류 인력을 받으면서 돌잖아요. 거기에 R만 있지 세타는 없죠.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가운동량이 보존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2차원 문제에서도 결국 가운동량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가운동량. 그래서 가운동량도 뭐만 생기게 되냐면 여기서 결국은 2차원 역학 문제에서도 가운동량도 Z성분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Z성분은 가운동량의 Z성분은 바로 뭘로 주어지겠냐면 X에다가 운동량 PY 마이너스 Y의 PX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X에다가 우리가 유니트 매스를 물체의 질량을 1이라고 뒀으니까 얘는 바로 Y 방향의 속도, 그죠? 자, 역학에서는 Y 도트라고 썼겠죠. 거기에다가 빼기 Y배의 X의 도트.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역학을 다룰 때 가운동량을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소수 위치를 나타내는 복소수 Z는 X 더하기 IY예요. Z 바는 X 마이너스 IY예요. 따라서 X는 2분의 Z 플러스 Z 바예요. Y는 2I분의 Z 마이너스 Z 바예요. 마찬가지로 X의 도트는 2분의 Z 도트 플러스 Z 바의 도트예요. 여기서 Y의 도트는 2i분의 z의 도트 빼기 z 바의 도트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 자리에다가 2분의 g 더하기 g 바 y 도트 자리에 2i분의 g 도트 마이너스 g 바의 시간 미분 y 자리에다가 2i분의 g 마이너스 g 바 그 다음에 x 도트 자리에 2분의 z 도트 플러스 z 바의 도트. 이제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자, 이 결과는
4i분의 1이 묶어서져 나오게 될 거고 z 도트 z 바 z 도트 마이너스 z 바의 도트 마이너스 z 바 z 바의 도트. 거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은 z 도트 마이너스 z 바 z 도트 플러스 z 바의 도트 마이너스 z 바 z 바의 도트를 빼주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z 도트 z 도트 사라지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z 바 도트 또 마이너스 z 바 도트는 서로 빼지니까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항은 여기서 동류항이 돼서 2배가 되겠죠. 그죠? 이거 그다음에 요거. 그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2i분의 1하고 z 바 z 도트 빼기 z 바 도트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요놈과 요놈을 생각해 봅시다. 즉 요놈에다가 켤레를 취해 준 것이 요놈에 켤레를 취해 준 것이 의게 되죠. 그죠? 그죠? 바에다 또 바를 씌워주면 얘가 사라질 거고 여기 바가 들어가서 여기 바가 그래서 어떤 복소수에서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빼줬어요. 그죠? 어떤 복소수에서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빼주면 뭐가 돼? 2배의 i의 허수부.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ib라는 복소수에서 켤레 a 마이너스 ib를 빼줬어. 그것은 2배의 ib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i분의 1에다가 자 일단 요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역학인데 역학은 LZ는 가운동량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인데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왜 허수로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죠? 절대 허수로 나와서는 안 되죠. 가운동량 반드시 실수로 나와야 돼요. 자 어떤 주어진 복소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스팬 시켰을 때 실수부와 허수부 둘 다 실수죠. 그죠? 오케이? 즉 A와 B는 실수라고. 그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얘가 이 표현이 실수부 또는 어떤 복소수의 실수부 또는 허수부로 나온다면 가운동량은 실수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i분의 1이 있고 얘는 이 복소수에서 이 복소수의 켤레를 빼준 거니까 지금 이 룰에 따라서 2i의 뭐가 돼요? imaginary part of g 바 g 도트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i 캔슬 되고 주어진 어떤 복소수의 허수부가 되니까 가공동량은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뉴턴 역학을 2차원 뉴턴 역학을 이렇게 썼을 때 복소수를 이용을 해서 썼을 때에 결국 가군동량의 2차원이니까 가군동량의 Z 성분만 나타나요. 그래서 2차원 문제인 경우에는 가군동량을 굳이 벡터라고 얘기 안 해도 돼. 왜? 어디서나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한 성분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LG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결국 뭐가 된다? imaginary of Z 바의 Z 도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를 갖다 써. 자, 각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나오는 값이 토크예요. 이 토크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각운동량을 보존 안 시키면서 운동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dLgf dt 각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계산을 해봅시다. 아이고. 이것은 imaginary하고 이것이 뭐가 돼요? g 바의 도트 g의 도트, 그죠? 하고 플러스 imaginary하고 g 바하고 g의 투 도트. 오케이?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놓고 허수부를 취하나, 그죠? 허수부. 마찬가지가 된다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얘는 뭐가 되냐면 G 도트의 마랑 똑같죠? 그죠? 그 얘기는 얘가 뭐예요? G 도트라는 복소수의 바에다가 G 도트가 곱해진 거예요. 자, 이러한 복소수와 이러한 복소수가 하나는 켤레 아닌 상태로 곱해져 있어. 그 얘기는 G 도트의 모듈러스의 스퀘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복소수와 복소수의 켤레니까. 그런데 복소수의 모듈러스라고 하는 친구는 리얼이죠. 그죠? 이게 리얼로 나왔는데, 리얼인 놈의 허수부를 찾아라. 0이죠. 그래서 리얼인 놈의 허수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dLg dt라고 하는 이 친구는 복소수로 표현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imaginary part of g 바하고 그러면 z2 도트가 뭐예요? z2 도트가 바로 물체에 작용한 복소 힘. 자,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LG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려면은 각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시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이러한 형태에서 봤을 때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위한 조건은 imaginary하고 g바하고 결국 f의 g바가 0이 되는 이러한 힘. 즉 각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힘만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얘의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한 이 힘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되죠? 자, 복소수가 0, 이것은 이 안에 게 내용물이 0이라는 뜻이 아니야. 얘의 허수부가 0이라는 뜻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수성이 이 차원의 평면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수성의 위치를 태양으로부터 복소수로 표시를 했어.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종류의 그 복소수로 표현된 힘을 받았을 때의 LG가, 즉, 얘의 각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보존이 되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이것이 실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Z반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소수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소수니까 Z바라고 하는 친구를 뭘 시키면 돼? Z바는 누가 있어야 실수가 되냐면 반드시 Z가 하나 와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Z의 모듈러스는 항상 실수야.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만약에 G바가 어떤 Z의 모듈러스만의 함수에다가 그죠? 그러면 Z의 모듈러스가 실수니까 그 실수의 실함수니까 얘는 항상 실수죠. 그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G라는 친구가 있다면 얘는 항상 실수고 이 G가 G바랑 곱해져서 실수가 돼버리니까 그죠? G랑 G바가 곱해지면은 G의 모듈러스의 스퀘어가 돼버려서 실수가 돼버리고 얘는 항상 실수고 이러한 함수라면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결국 바로 이것이 복소수로 표현된 센트럴 포스예요. 중심력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센트럴 포스 벡터로 만약에 표현하면은 센트럴 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R만의 함수에다가 R 벡터가 곱해진 이런 힘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결국 복소수 세계로 가면은 복소수 표현으로 가주면은 F 벡터는 뭘로 가요? F라는 펑크션, G바의 펑크션으로 가게 되겠죠? 복수 함수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P에 R이라는 놈은 바로 모듈러스니까 바로 Z의 모듈러스가 되겠죠. 바로 R 벡터를 누구로 얘기했냐면 바로 G가 된다는 얘기. 그죠?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gravitational force, 즉 우리가 얘기하는 만류 인력, 여기가 sun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복소수 Z라고 하는 위치에 예를 들어서 머큐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럴 때에 만류 인력을 복소수로 표현하면은 결국 마이너스하고 그죠? G 뉴턴 상수, 오케이? 그 다음에 G의 3승분의 1의 Z, 오케이? 이것은 바로 뭐에 대응되느냐? 결국 F 벡터의 꼴 마이너스의 뉴턴 상수 R의 3승분의 1의 R 벡터. 이것은 단위 벡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승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대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복소수 갖고 풀 수가 있다. 그럼 복소수 Z바로 기술되는 타원 방정식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 역학을 강의를 하면은 애들이 2학년 애들이 빠개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알세타로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학원 역학을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학부 때 했던 걸 또 재탕치면은 학부 때 너무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재미가 없잖아. 대학원까지 와서 왜 또 비싼 등록금 내고, 우리는 사립보다 좀 싸지만은 어쨌든 왜 등록금 내고 또 학부 때 했던 거 또 똑같은 걸 배우느냐. 그럴 때 슬쩍 또 Z와 Z바로 타원 궤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복소수 Z로 표현되는 원의 방정식, 복소수 Z로 표현되는 타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모든 도형들을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복소수 세계에서 중심이 복소수 Z0에 의해서 기술된다. 그럴 때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결국 복소수 사이에서는 Z와 Z0를 빼준 놈의 모듈러스가 바로 거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거리가 일정한 이러한 형태가 바로 서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복소수 세계에서 타원의 방정식, 그럼 타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사실은 얘가 초점이 되니까 중심이 여기가 있어서 요게 초점이 되는 위치가 되니까 쉬프트 시켜야 되죠. 그죠? 평행 이동된 거죠. 그래서 타원에 만약에 표준형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A다. B다. 그러면은 여기 F라고 하는 친구랑 F'이라는 친구가 있더라니. 그럼 임의의 점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F라고 하는 점은 뭘로 표현돼요? 바로 C 플러스 0i로 표시되겠죠. 복소수 세계에서. 그러면은 또 다른 놈은 마이너스 C 플러스 0i로 표시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임의의 점, 이 궤적을 형성시켜주는 임의의 점은 복소수 Z를 기술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머큐리의 운동을 갖다가 복소수를 갖고 기술을 하게 되면은 라그랑지아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전부 다 알세타로 바꾸는 게 아니라 Z와 Z바로 다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궤도의 모습이 뭐가 나와야 돼? 타원의 정의상 이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장반경의 2배가 되는 게 타원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Z에서 얘를 빼주면 그러니까 Z 플러스 C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Z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나와야 돼? 2A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 방정식. 그래서 만약에 복소수로 기술했다면 궤도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평행 이동된 상태로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뭐냐면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원점을 두고 항상 풀게 되니까 오케이? 태양의 위치를 원점으로 두는데 원점이 초점이 돼야 되니까 쟤는 이제 평행 이동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역시 복소수 세계에서도 평행 이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에 의해서 메카닉스를 갖다가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학 1에서 다뤘던 내용은 사실은 전형적인 3차원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케플러 법칙까지가 전부 다 2차원 문제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역학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속칭 얘기하는 3차원 문제를 고려를 하게 된다는. 즉 다시 말해서 팽이의 모션을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팽이의 모션이 팽이가 이제 이렇게 돌면은 이걸 이제 시메트릭 탑이라고 얘기하는 팽이가 탑이고 그래서 시메트릭 탑이라고 하는데 팽이가 이렇게 돌면은 이건 2차원 문제예요. 그냥 2차원 문제 사실은 1차원 문제예요. 사실은 원운동이니까. 근데 팽이가 이렇게 안 돈다고. 요즘 세대들은 그 팽이를 안 돌려봐서 모르지만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팽이에 줄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럼 이게 던질 때 이게 수평으로 떨어지나 비스듬히 떨어지지. 비스듬히 떨어진 상태에서 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팽이 총알이 이렇게 돌죠. 비스듬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죠. 또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력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뉴테이션, 장동이라고 얘기하죠. 이 장동각이 점점 커져요. 왜? 만약에 공기랑 닿을 때 저항이 없으면 계속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팽이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게 돼. 그러나 이 장동각, 즉 연직선에서 여기 팽이 총알까지 잰 각을 장동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동각이 에너지 보존이 깨지게 되거든. 이 공기 맞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결국 장동각이 커져요. 장동각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까지는 탄성운동에 의해서 장동각이 평형치를 윗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고 나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과 닿게 되죠. 바닥과 닿으면은 공기보다 훨씬 더 강한 마찰력을 받게 돼.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실제, 그러니까 리얼 팽이의 운동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이상적인 팽이, 자이로스코프는 결국 계속 끊임없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평면에 기술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 운동을 묘사시켜주는 평면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 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릭시컬한 모션들, 이러한 헬릭시컬한 모션 역시 평면에 담그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놈을 주위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간다.
이러면은 결국 2D 프로그램이 아니라 3D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헬릭시칼 모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소수를 기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케플러 법칙 문제나 또는 예를 들어서 산란 문제, 수박이 이렇게 있는데 탁구공을 쏴야 돼. 그래서 탁구공을 쏴야 되는데 탁구공이 어디에 부딪히면 어떻게 어떤 각도로 산란각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2차원 문제예요. 왜? 수박이 3차원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얘가 여기서 쏘나 똑같은 피직스가 되거든. 그래서 얘가 날아가서 탁 해가지고 꺾인 요 곡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잡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 속에 수박은 뭐가 포함돼? 원이 포함돼. 따라서 2차원 문제가 돼. 스캐터링 문제, 산란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산란 문제 역시 복소수 ZZ 바로 기술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광체 문제는 팽이 문제나 아니면 광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3차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3차원, 4차원의 물체를 갖다가 물리학을 기술할 때는 복소수는 못 써요.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쿼터니안을 쓰면 돼. 그래서 쿼터니안을 쓰면은 3차원, 4차원 역학을 다룰 수가 있어. 그래서 쿼터니안으로 역학책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책이 나와 있죠. 쿼터니안도 역사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 쪽으로 생각한다.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